세계 최고의 대학 카이스트의 진정한 카이스트맨 이광영 총장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총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총장님은 우선 카이스트 총장이라는 직함이 있으시고요.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데 기술유출 방지 본부처 추진단 단장, 또 대한민국 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등 여러 가지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요. 총장님 본인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실까요? 네, 전 카이스트 총장 이광영입니다. 카이스트가 개교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카이스트를 세계 1, 2대학으로 만드는 그런 책무를 지고 총장이 취임하여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깨가 정말 무거움을 느끼실 텐데요. 그 무거운 어깨의 짐 중에서 또 카이스트의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그렇게 지식재산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당연히 이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 사회에 존재하는 자산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눈으로 보이는 자산, 뭐 이게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그런 자산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있어요. 네. 상표권이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갈수록 중요해지니까 이 세상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게 많구나. 세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회사들, 우리 삼성도 그렇고요. 구글이나 뭐 LG, 애플, 뭐 아마존 이런 회사의 자산을 평가하면요. 90%가 무형 자산이에요. 무형 자산.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회사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자산 평가해서 담보를 잡으려고 그러면 거긴 땅하고 건물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무슨 회사의 가치가 나오겠어요? 무형 자산이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 상표, 디자인 그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바뀌는구나. 무형 자산을 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재산을 제대로 지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형 자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무형 자산이 그러니까 지식 재산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지식 재산이죠. 무형 자산. 지식 재산.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재산에 대해서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식 재산권이 무엇인지부터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지식 재산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그걸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우선 특허. 그리고 디자인. 이런 모양을 한 거, 또 네모나게 한 거, 뭐 이거 디자인이잖아요. 그것도 다 자산이에요. 그리고 또 상표.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그 이름 상표. 코카콜라. 이런 거 대단히 소중한 자산이죠. 그렇죠. 거기 또 저작권. 저작권과 같이. 소설이나 영화나 뭐 시나 이런 게 다 권리가 있잖아요. 남이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저작권 이렇게 크게 말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지식재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자산이고 이걸 네 가지를 통해서 사업이 막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디자인 권리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 저작권 가지고 하는 회사, 영화 같은 거, 음악 같은 건 우리 BTS는 저작권인가요? 그렇죠. 전 세계를 누비잖아요. 또 오징어 게임도 전 세계를 누비니까 저작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삼성 같은 경우는 또 특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 BTS 이야기를 하시면서 얼굴 표정이 정말 환해지시는데요. 공부를 하고 학교 관련된 거 말고 취미로 또 랩을 조금 하시잖아요. 그거를 조금 한 몇 마디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저작권이에요. 함부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비트가 나와야 되는데 비트가 나오지 않으니까 비트. 서서히 빛나는 밤 하늘
무수히 바라보겠지 한참을 뭐 이런 거 이게 저작권이에요. 이거 함부로 이게 따라서 하든지 뭐 다른 영업 활동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조금 제가 모방을 해볼까요? 무수히 빛나는 밤하늘 한참을 바라보겠지 별빛을. 예. 아, 조금 변형인가요? 예, 근데 영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학생들과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걸로 마음을 다가고 공감하기 위해서 또 동아리 찾아가서 랩도 이렇게 배우시는 그런 또 마음을 써주시는데요. 얼마나 또 학생들이 좋아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지식재산에 대해서 알고 또 지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할 텐데요. 학생들이 이 지식재산에 중요하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서 현대 산업 사회가 되면서 뭐랄까요? 우리가 만드는 아이디어, 기술 이것이 보호받지 못하면은요. 보호받지 못하면 그냥 공중에 그냥 날아가서 남들한테 다 뺏기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유형의 자산은 이제 의자가 있다, 뭐 이게 땅이 있다, 이거는 유형이기 때문에 내가 지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무형의 자산은 내가 이걸 잘 지키지 않으면 없어져 버려요. 남이 다 사용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든 자산을, 기술을 지키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죠. 근데 현대에서, 예, 그럼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 지식자산의 비중이 80%, 90%고, 네. 땅이니 부동산 이거는 10 내지 20%밖에 안 된다. 지금 뭐 총성원문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도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지식재산이 이유일까요? 아, 그럼요.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과거에는 국제정치에서 그 이념이 중요했어요. 네네. 공산주의냐, 뭐 민주주의냐, 이거 가지고 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이제 이념은 없어지고 이제 이 경제 중심입니다. 경제. 그러니까 무역을 우리가 더 해서 돈을 많이 버느냐, 뭐 뺏기느냐, 뭐 이것이 중요한데 그럼 무역이 이게 여기 경제 이거 밑바탕이 기술이잖아요. 기술인간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지식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은 결국은 그 반도체나 자동차, 배터리, 또 디스플레이 여기에 관련된 특허들, 지식재산들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미국 거를 슬금슬금 베끼니까 네. 그걸 막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는 미중 간의 큰 갈등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미국이 혼자 그걸 지키기가 힘드니까 네. 이제 연합을 하죠. 그래서 유럽도 끌어들이고 한국도 끌어들이고 일본 끌어들여서 이제 중국을 거의 이제 포위 작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군함을 가지고 비행기 가지고 포위하는데 네네. 이제는 지식재산을 가지고 포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국, 일본, 한국, 유럽 이런 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을 중국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압박하는 거죠. 지식재산을 이제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네.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식 강국으로 가려면 우리 이제 학생들이 지식재산권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가 이제 되는데요. 카이스트의 이제 학생들은 아무래도 지식재산권에 가까운 더 많은 일들을 할 것 같아서 카이스트 학생에서 또 교수로, 교수에서 총장으로 이렇게 또 되셨는데요. 그러면서 카이스트를 세계 10대 대학으로 만드시겠다는 이런 포부도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카이스트 이 지금 보고 있는 학부모들이 보면은 굉장히 또 궁금해하고 할 질문을 제가 대신 한번 드려본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렇게 해야 카이스트에 올 수 있다. 나는 이렇게 공부를 했다. 예. 어떤 좀 팁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카이스트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그 세상을 바꾸는 사람을 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성적도 잘 나오고 이런 사람은 저희는 세상을 바꾸기 어렵다고 봐요. 근데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기존의 것을 바꾸는 사람,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카이스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물론 공부는 잘해야죠. 근데 공부 잘하는 것 중에서 그 다음에는 기존 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발상에 전환하는 사람 그런 학생들을 저희들은 환영을 합니다.
자기 생각에 있어서 좀 독창적인 창작성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있는 학생들을 카이스트는 선호한다. 맞는? 그렇죠. 네. 그래야지 인재다. 예, 그래야지 세상을 바꾸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괴짜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총장님께서는 조직표를 뒤집어 놓고 본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모셔야 될 사람이 누군가 이거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카이스트는 50년이 돼가지고 그 다음 50년에는 세계 1, 2대학이 돼야 돼요. 지금 세계 대학 평가하면 40위 정도 하거든요. 그 40위 돼서는 뭐 1, 2대학 소리를 못 듣습니다. 1, 2대학이 되려면은 10위권 대학, 그러니까 19등 안에 들어가야 돼요. 19등 안에 들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남들이 하는 걸 하면 안 돼요.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남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우러러보고 1, 2대학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교수님들, 학생들이 그동안 하던 걸 버리고 새로운 걸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교수님들의 마음을,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생각을 바꿔야 돼. 네. 나는 기존 거 안 해. 난 남들이 하는 거, 난 그 자존심 상해서 이제 못 해. 이런 생각을 갖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사람 마음을 어떻게 억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득을 하고 모셔야죠. 모시는 방법이 저희가 학교에 있는 조직도가 있는데 네네. 조직도는 일반적으로 총장이 제일 위에 있고 그렇죠. 뭐 이제 보직 교수님들이 있고 뭐 학생이 있고 막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식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학생들을 설득을 못 해요. 교수를 설득을 못 해요. 그래서 뒤집어 놓고 이분들 내가 잘 모셔야 된다. 자, 우리 다 같이 세계 1, 2대학이 됩시다. 기존에 하던 거 다 버립시다. 우린 새로운 거 합시다. 우린 시시한 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제가 뒤집어 놓고. 네. 디지털 융복합 시대, 이제 지식지산은 시대를 이끌어갈 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식지산의 강국으로 이끌어갈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학생입니다. 지식재산을 지키는 힘. 대한민국을 부강하고 튼튼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 자산이 있고 무형 자산이 있어요. 유형 자산은 이런 책상, 집, 땅 이것이 자산이죠. 유형 자산이죠. 무형 자산은 지식재산. 지식재산에는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유형 자산에서 아끼잖아요. 이걸 잘 지키잖아요. 우리 돈도 잘 지키잖아요. 전략해서 아끼고 쓰고 남이 내 걸 뺏어가려고 그러면 안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만드는 지식재산도 내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재산 만드는 거, 특허를 출원하고 상표 등록하고 저작권을 획득하고 또 그 상표를 디자인하는 거, 이거 잘 하면서 동시에 내 돈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 지켜야 된다. 네, 학생 여러분, 공부도 하지만은 엉뚱한 생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해서 카이스트에 만나요.